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배,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묵직한 느낌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정식 면허를 가진 간 전문의이며 지난 22년 동안 한국에서 간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이 완전히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임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피를 토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완전한 짐이 됩니다. 가족들이 목욕시켜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화장실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기간 질환의 현실이며 매달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례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체중을 줄이고 술을 끊고 비싼 약을 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눈앞에 숨어있던 고대의 치유 경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7년 전 강남구에 사시는 일어난 살박 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제게 오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4배였습니다. 복부가 부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제 진료실까지 쉬지 않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5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지만 모두 같은 말만 했습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이 약들을 드세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박 씨는 절박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6개월 후였고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걷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매우 특정한 성분을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한 치료법을 드렸습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과 특정 종류의 발효 유단백질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간의 지방 축적물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이는 독특한 효소 활성화를 만들어냅니다. 석 달 후 박 씨가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61% 떨어졌습니다. 복부의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4kg이 빠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으셨고 2년 후에는 간 기능 검사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2번씩 저를 찾아오시는데 올 때마다 손주들 사진을 가져오십니다. 그때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박 씨와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지방간과 초기 단계 강경화를 되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확한 치료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늘과 유단백질의 정확한 비율, 이 성분들을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3가지 유제품 종류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들, 즉 활성 화합물이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시키는 실수들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에서 간 전문의로 일하면서 전통 아시아 의학 원리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내용은 여러분의 간을, 그리고 아마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부어있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간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나 과식으로 인한 복부 팽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진행된 지방간 질환 환자의 82%가 진단 6개월 전에는 명백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소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가게 만들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노랗게 변하고 복부에 물이 차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응급처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제 진료실에 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손상이 장기 깊숙이 퍼진 상태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 세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장기 전체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었고 초기 흉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강령화 직전이었습니다. 그분이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약을 먹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할아버지, 역시 의사셨던 분이 수십 년 전에 언급하셨던 고대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숙성 마늘을 특정 유제품과 결합하면 간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반응이 체내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민간요법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생화학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숙성 마늘 화합물이 발효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면 간에서 아데노신 모노인산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라는 효소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는 간이 지방을 태우고 염증을 줄이는 능력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간은 잘못된 식단, 스트레스, 독소 축적으로 인해 이 경로가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다시 켜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에게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간 효소 수치가 58% 감소했습니다. 간의 지방이 크게 줄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늘과 유제품을 무작정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이 음식들을 잘못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의 치유력을 파괴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숙성 마늘 대신 생마늘을 사용합니다. 생마늘에는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거친 화합물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효소 경로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최소 90일 동안 숙성된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숙성 과정은 거친 화합물을 S알릴시스테인과 S알릴메르캅토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럽고 치료적인 화합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들이 간세포와 소통하는 화합물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잘못된 종류의 유제품을 사용합니다. 모든 유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활성 펩타이드라는 특정 단백질 사슬을 포함하는 발효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일반 우유는 효과가 없습니다. 가당 요구르트도 효과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발효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세 가지 종류는 플레인 케피어, 플레인 그릭 요구르트,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고다나 체다 같은 숙성 치즈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인데 사람들이 이 음식들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비율로 섭취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 내부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왜 치유와 완전한 실패의 차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는 지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지방 분자는 분해되어 제거되거나 아니면 접착제처럼 간세포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 환자들에게서 초음파로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어둡고 매끄러운 대신 하얗고 부어있어 보입니다. 그 하얀색은 간세포를 질식시키는 순수한 지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은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리파아제라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이 효소가 게을러집니다.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그냥 그곳에 남아서 매년 쌓입니다. 이것이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체중이 늘지 않는데도 배가 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간이 지방 속에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숙성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소 14일 동안 숙성된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숙성 마늘은 간세포에 부착되어 잠자는 리파아제 효소를 깨우는 황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수년 동안 꺼져 있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에서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파트너 분자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는 발효 유제품에만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입니다. 일반 우유가 아닙니다. 신선한 치즈가 아닙니다.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숙성 마늘과 발효 유제품을 30분 이내에 함께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제품의 단백질이 알리신 화합물을 감싸고 위산을 통과할 때 보호합니다. 이 단백질 보호막이 없으면 위산이 알리신의 10%를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합니다. 이것이 마늘만 먹는 것이 간 질환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보호된 화합물이 간에 도달하면 제가 정화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리파아제 효소 활성이 정상 수치의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갑자기 간세포가 지방을 빠르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염증 지표, 특히 ALT와 AST가 2주 이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작년에 ALT 수치가 180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상은 30 이하입니다. 간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숙성 마늘
이쪽을 플레인, 발효, 요구르트 1컵에 섞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 ALT가 90으로 떨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42였습니다. 4개월 후 28로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늘을 으깬 후 유제품과 섞기 전에 10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이 알리신을 완전히 활성화시킵니다. 으깨서 즉시 먹으면 효능의 60%를 잃습니다. 먹기 전에 마늘을 익히면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제품은 저지방이 아닌 전지방이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보호단백질은 지방 분재에 결합합니다. 유제품에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이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위산이 알리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이 혼합물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다음에 먹으면 아침 식사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경쟁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을 정확히 따르시면 간이 며칠 안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간이 치유될지 완전히 망가질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구해낸 정확한 방법이며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정확한 시간과 온도 관리법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준비 방법으로 활성 성분을 파괴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하시면 시간만 낭비하시는 것이고 간은 계속 죽어갑니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숙성 마늘은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1000 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이 섭씨 37도를 넘는 순간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효소이며 그것이 간이 지방 축적을 분해하는데 필사적으로 필요한 황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제 환자들이 마늘을 요리하면서 가열할 때 저는 간 효소 검사에서 전혀 개선을 보지 못합니다. 전혀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실온에서 준비하고 으깨거나 다진 후 정확히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차갑거나 미지근한 유제품과 섞으셔야 합니다.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미지근하게요. 이 10분의 대기 시간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10분 동안 알리나아제 효소가 최대 능력으로 작동하여 활성황, 화합물의 최고 농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치유력의 최대 80%를 잃게 됩니다. 이제 유제품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세 가지 종류는 고지방 플레인 요거트, 케피어, 그리고 숙성 치즈입니다. 제가 고지방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마늘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그것들이 혈류로 흡수되어 간으로 운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사용할 때 저는 그들의 회복 시간이 2배, 심지어 3배로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요거트는 살아있는 활성균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마늘의 황화합물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간 염증을 줄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은 2개월 동안 일반 살균 요거트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결과만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살아있는 균 요거트로 바꾼 순간 그녀의 ILT 수치가 단 3주 만에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기 정확한 일일 복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숙성 마늘 2-3쪽을 으깨세요.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고지방 플레인 요거트 200g에 섞으세요. 이 혼합물을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흡수 과정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 4시간 후에 요거트 대신 캐피어로 반복하세요. 같은 양의 마늘을 같은 대기 시간으로 같은 천천히 섭취하세요. 왜 저녁일까요? 간은 오후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재생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간이 치유 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숙성 치즈 옵션의 경우 이것은 요거트나 캐피어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천연 숙성 치즈즈 30g을 사용하세요. 가급적 체다나 고다 치즈가 좋습니다. 숙성 과정은 비타민 K2의 농도를 높이는데 이것이 마늘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동안 간 조직에 칼슘 침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혼합물에 꿀, 설탕, 과일을 첨가하지 마세요. 맛이 더 좋다는 것 압니다. 마늘 냄새를 가리고 싶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설탕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이것은 즉시 간에게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맛을 개선해야만 하신다면 천일염을 약간 넣거나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넣으세요. 단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치유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숙성 마늘과 함께 섞어야 할 정확히 어떤 3가지 종류의 유제품과 왜 시간이 여러분이 간을 치유할지, 시간을 완전히 낭비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유제품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전혀요. 그들의 간 효소 수치는 높게 유지되고 피로는 계속되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22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실수를 100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유제품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습니다. 그리고 활성 화합물이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재생 경로를 활성화하는 3가지 종류의 유제품은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 특히 6개월 이상 숙성된 숙성 치즈, 그리고 고지방 캐피어입니다. 우유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버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발효 제품에만 존재하는 특정 세균 균주와 농축된 유제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우유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너무 빨리 통과해서 최 박사가 자신의 연구에서 발견한 효소 활성화를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실패합니다. 마늘과 유제품을 같은 식사에 함께 드시면 최소한의 결과만 보실 겁니다. 마늘 화합물이 부분적으로 소화되어야 유제품 단백질이 도착하기 전에 효과를 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숙성 마늘 한쪽을 섭취하세요. 신선한 마늘이 아닙니다. 최소 90일간 보관된 숙성 마늘이요. 직접 숙성시킬 수 있는데 통마늘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거나
숙성 마늘 추출물은 서울, 부산, 어디든 한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늘 한쪽을 먹고 정확히 30분 후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150g 또는 숙성 치즈 50g 또는 캐피어 200ml를 섭취하십시오. 이 30분의 시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30분 동안 마늘의 황화합물이 위장에서 분해되면서 간세포가 유제품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정확히 30분 후 유제품이 들어오면 그 단백질들이 소장에서 마늘 화합물과 결합하여 간에 지방 축적을 줄이는 효소 활성화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지방간 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는데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ST가 120이었고 ALT가 140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5년 안에 강형화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숙성 마늘 한쪽을 드시고 그 다음 플레인 요구르트 웨관보 90g을 드시게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3개월 후 AST가 42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38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시 활력이 생겼고 머릿속이 맑아졌으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지속적인 둔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유제품을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숙성시킨 마늘을 요리하지 마십시오. 섭씨 60도 이상의 열은 활성효소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환자들 중에 마늘 요구르트 수프를 만들거나 마늘을 치즈 요리에 구워 넣는 분들을 봅니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마늘은 숙성 후 반드시 날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유제품은 차갑거나 실온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전지방 유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지방이 아닙니다. 무지방이 아닙니다. 치료 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혈류로 흡수되어 간세포로 운반되려면 유제품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저지방 요구르트를 사용하면 그 화합물들이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서 아무런 이득 없이 배설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이제 간 재생 경로를 활성화하는 비밀을 담고 있는 3가지 유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어떤 우유나 치즈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종류를 선택해서 치유의 기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유제품은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설탕 덩어리가 아닙니다. 밑에 과일이 들어간 맛을 첨가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00억 개의 프로바이오틱 균수를 포함한 순수하게 발효된 요구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요구르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숙성 마늘의 황화합물을 만나면 소화관 내에서 2차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분자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간세포의 문을 열고 지방을 태우라고 명령하는 열쇠입니다. 이 특정 발효 과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늘과 요구르트를 따로따로 먹는 것일 뿐 치료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양은 이 요구르트 120ml입니다. 한국 표준 계량컵의 절반 정도입니다. 숙성 마늘을 먹고 정확히 30분 후에 이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전이 아닙니다. 동시에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 시간 간격이 마늘 화합물이 위산을 통과하여 소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그곳에서 요구르트 박테리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활성 치유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두 번째 유제품은 숙성 경성 치즈인데, 특히 최소 12개월 동안 발효된 종류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숙성된 치즈를 권장합니다. 숙성 과정이 카제인 펩타이드라는 특정 단백질을 농축시킵니다. 이 펩타이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간의 지방 분자와 결합하여 담관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이 숙성 치즈를 마늘과 결합하면 황화합물이 이 펩타이드가 간세포에 갇힌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를 5배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치즈가 정확히 40g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 2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급적 저녁에, 요구르트 섭취 후 최소 2시간 후에 드십시오. 같은 식사에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서로 경쟁하여 효과가 상쇄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가공치즈 제품을 삽니다. 치즈 스프레드, 플라스틱에 쌓인 치즈 슬라이스, 또는 몇 주만 숙성시킨 부드러운 치즈를 삽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공 중에 고온으로 가열되어 카제인 펩타이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판지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숙성 경성 치즈를 찾아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숙성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지 마십시오. 이 방법이 효과를 내려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캐피어인데, 요구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발효 유제품입니다. 캐피어에는 최대 30가지의 다른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모균주가 들어있는데, 요구르트의 16가지 균주와 비교됩니다. 이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각 균주가 마늘 화합물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분해하여 여러 치료 분자를 동시에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간 염증을 종합적으로 공격합니다. 플레인 캐피어 200ml가 필요한데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늘을 먹기 최소 1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나중에 마늘 변환이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방간 질환과 정상보다 3배 높은 효소 수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고 큰 돈을 들였지만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숙성 마늘과 함께 이 정확한 3가지 유제품 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초음파 검사에서 그의 간 지방이 59% 감소했습니다. 효소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6번째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숙성 마늘과 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만드는 3가지 유제품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유제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간 효소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간 재생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유제품은 살아있는 활성 유산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일반 요구르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지방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맛이 첨가된 그릭 요구르트도 아닙니다. 건강 간식으로 판매되는 작은 가당컵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요법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최소한 5가지 종류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일반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왜 일반 요구르트일까요? 마늘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이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요구르트의 지방 분재에 결합합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요구르트를 먹으면 이 단백질들이 간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완전히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정확히 150g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표준컵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너무 적으면 마늘 화합물을 간 조직으로 운반할 충분한 결합 단백질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염증이 감소하는 대신 증가합니다. 두 번째 유제품은 최소 12개월 이상 숙성된 경성 치즈입니다. 여기 서울제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소량의 숙성 체다 치즈나 숙성 고다 치즈를 권장합니다. 숙성 과정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치즈, 부드러운 치즈, 가공 치즈 조각, 크림치즈는 마늘의 황화합물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월의 숙성 과정 동안 치즈의 단백질은 더 작은 펩타이드 사슬로 분해됩니다. 이 짧은 사슬은 숙성 마늘의 알리신과 그 유도체의 분자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노출된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g의 숙성 경성 치즈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나란히 놓인 엄지손가락 2개 크기입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치즈를 먹었는데 간 기능 검사에서 개선이 없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닐로 쌓인 샌드위치 치즈나 신선한 모짜렐라를 꺼냈습니다. 그 제품들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제품은,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일반 캐피어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가당과일 캐피어가 아닙니다. 전유로 만든 무가당 일반 캐피어가 필요합니다. 캐피어는 다른 유제품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단백질과 유익한 효모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효모들은 발효 과정에서 특정 효소를 생성하여 유제품 단백질의 일부를 미리 소화시켜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늘 화합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즉시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캐피어는 하루에 정확히 200ml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컵 하나보다 약간 적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마시십시오. 차가운 캐피어는 소화 효소를 느리게 하고 적절한 결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섭취하기 전에 20분 동안 조리대에 두십시오. 여기 이 요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90%의 결과를 망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가지 유제품을 모두 결합하여 더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실제로 해롭습니다. 당신의 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유제품만을 조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먹어야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구르트를 사용하십시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숙성 치즈를 사용하십시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캐피어를 사용하십시오. 일요일에는 유제품을 전혀 먹지 않고 간을 쉬게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제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단계별 시스템입니다. 이 단계들을 주의 깊게 적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숙성 마늘 2쪽을 드십시오. 신선한 마늘이 아닙니다. 최소 90일 동안 보관된 숙성 마늘입니다. 숙성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알리신 화합물을 간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S알릴 시스테인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마늘은 위장을 자극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너지를 파괴합니다. 칼의 평평한 면으로 숙성 마늘 쪽을 으깨고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키십시오. 이 산소 노출이 효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10분 후에 으깬 마늘을 정확히 150ml의 무가당 일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저지방이 아닙니다. 그릭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일반 무가당, 일반 요구르트입니다. 이 유형의 유제품에 있는 특정 유청 단백질이 숙성 마늘의 화합물과 결합하여 우리가 간 보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복합체들은 간세포로 직접 이동하여 40분 이내에 지방 침착물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다른 것을 먹기 전에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 1시간 동안 간은 최대 흡수 모드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경로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네 번째 단계. 점심과 저녁 식사 때 식사에 숙성 마늘 가루 한 큰술을 추가하십시오. 국, 밥 또는 채소에 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효소 활성화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진행 상황이 72시간 후퇴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주일에 3번. 자기 전에 30g의 숙성 치즈를 드십시오. 가장 좋은 선택은 숙성체다, 숙성고다 또는 숙성된 파마산 치즈입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숙성시킨 치즈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성 치즈에는 야간간 재생주기를 증폭시키는 정확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치유를 합니다. 숙성치즈 단백질은 간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중대한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성 마늘을 절대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S알릴 시스테인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저온 살균 초고온 처리된 유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백질이 변성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이 요법을 술과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와인 한 잔도 안 됩니다. 알코올은 48시간 동안 전체 치유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 세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정상 범위의 3배에 달하는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복부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차에서 병원 문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6개월 내간 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8주 만에 효소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5달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손자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세포 생물학의 이해를 결합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바로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여러분이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수정하지 마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3달 후 의사에게 다시 가서 새로운 혈액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결과를 볼 때 의사의 표정을 지켜보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수년간의 고통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밤 숙성 마늘과 요구르트를 준비하여 새벽에 준비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내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숙성 마늘과 유제품을 아침에 섭취하실 건가요? 저녁에 섭취하실 건가요? 그리고 3가지 치료용 유제품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치유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 질환으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